Hi there. How you doing? I am wonderful. I am so sorry. That flight is canceled. No. Customer incident at the other end. I see there's one standby seat on another plane leaving tonight. That's reserved for members of our Prime Flight program. You gotta be a 4.2 or over to qualify. Oh, I'm a 4.2. I'm afraid you're actually a 4.18. 디스토피아적 근미래를 다루는 드라마 블랙미러의 시즌3 첫 번째 에피소드 추락. 이 드라마는 소셜미디어 점수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세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점수가 모자라서 비행기 예매에 실패하죠. Can you call the supervisor? I cannot do that. Can you just call the supervisor? I cannot do that. Call the fucking supervisor. Okay, that's profanity. We're zero tolerance on profanity. I'm sorry, it's just... Yeah, I have to serve the next customer. No. Step away, ma'am. God, just fucking help me! 영화 속 주인공들의 신분은 모두 평점으로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좋은 매너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평가 대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런 세상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싸움도 올상식한 일도 벌어지지 않는 이상적인 세상 같나요? 아니면 감정 표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감시받는 답답한 세상 같나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세상을 실제로 구현하려고 나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고도의 감시 체계를 구축한 나라입니다. 중국의 CCTV 대수는 총 2억 대, 전 세계 CCTV 중 54%가 중국에 설치되었는데요. 2위인 미국보다 4배나 더 많습니다. 중국의 CCTV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낭, 하늘의 그물이라고 불리는 안면인식 시스템인데요. 몇 해 전 중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사찰의 주지스님으로 변장할 16년 전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아내는가 하면 5만 명의 인파가 운집했던 콘서트 현장에서 수배 중이던 경제사범을 찾아내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감시 시스템이 범죄 예방에만 쓰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사상과 정치적 행보까지 철저히 감시한다는 게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로 치면 술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대통령 욕을 했는데 CCTV가 그 욕을 파악해 경찰에 전달하고 현장에서 체포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유해보면 조금 무섭지 않나요? 중국은 더 나아가 이런 감시 체계를 통해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소셜 크레딧 시스템, 즉 개인의 행동을 분석해서 이를 점수로 부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점수가 낮은 사람은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거나 해외여행도 갈 수 없으며 공무원, 기자, 법조계 같은 특정 직업을 얻을 수 없고 일반 고용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대출이나 주택임대 같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활동조차도 제한이 생기는데요. 중국은 이 제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신뢰가 깨어지면 모든 면에서 제한이 부과된다. 신용이 높은 사람들은 어디든지 다닐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기 힘들 것. 호주 ABC는 이 사안을 더 다각도로 분석했는데요. 여기에는 2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인 여성 모델 단단. 그녀는 이 감시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점수는 800점 만점에 770점. 그녀는 자동차 렌트, 호텔 예약을 쉽게 할 수 있으며 보증금 없이도 집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결혼도 점수가 높은 법무부 공무원과 했는데요. 이들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식 또한 날 때부터 아주 높은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단단과 정반대의 인물도 등장합니다. 바로 기자인 리우인데요. 그는 당의 부정부패를 밝혀낸 탐사보도 기자입니다. 이 탐사보도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라 낙인이 찍혔고요. 어느 날 취재를 위해서 기차표를 예매했지만 법적인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합니다. 사실상 자기 마을에 고립된 셈이죠. 그는 중국의 이 제도에 대해서 중국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감시 물결은 공산당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쇼핑몰 업체 알리바바. 알리바바는 회원들의 활동을 토대로 신용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기술이사였던 리잉윈에 따르면 하루에 10시간씩 비디오 게임을 하면 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 기저귀를 자주 구입하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공산당도 모자라 일반 기업까지 이렇게 사람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국.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중국 밖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피코나 독일의 슈파 같은 기업은 신용을 평가의 데이터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구매 기록이나 소셜 기록을 반영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소셜 관계를 기반으로 대출을 승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기도 했습니다. 디지털과 AI, CCTV 등이 고도화되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고 평가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 여러분은 이런 세상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I did everything I could to get him a spot there. Tom was a 4.3. They gave his bed to a 4.4. So when he died, I thought, fuck it.